네, 안녕하세요. 부평 다올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박유봉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용어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고요. 약칭 학교 폭력 예방법입니다. 학교 폭력은 각종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산상의 어떤 피해 전반에 대해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최종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9가지 단계의 징계 처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사소한 친구들의 다툼으로 인해서도 학폭위의 사건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종종 있고요. 최근 또 어린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성폭행 사건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면 가해 학생의 보호자는 여학생들의 어떤 평소의 행실을 문제를 삼게 되고요. 학폭위에 참석한 위원들 또한 가해 학생에게 양아치라는 어떤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욕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2003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 2012년도 대구에 중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사법적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교사는 경찰, 검찰의 역할, 변호사의 역할, 판사의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폭력위원회는 한 번에 끝나서는 안 되고요. 1차, 2차에 걸쳐서 나눠서 열리게 되는데, 반드시 가해자나 피해자의 진술과 보호자들의 진술 및 학폭위 참석에 대해 공지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서 사건의 은폐나 축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는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만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근무하시는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학교폭력을 책임지는 교사들 또한 3D 업종에 근무하는 교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절차는 첫 번째, 개회 및 진행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사안 보고를 하게 되고, 사안 보고 시에는 경찰 조사 결과를 참고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 측 진술 및 질의응답을 듣게 되고, 불참 시에는 의견 제출서를 받아서 참고를 할 수 있고요. 다음은 가해자 측 진술 및 질의응답도 아울러 받게 됩니다. 다음에는 관련 학생에 대한 어떤 조치 논의를 하게 되는데, 이 조치 논의 시에는 선도, 교육적 목적이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피해 학생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9가지 단계 중에 한 가지의 처분을 결정을 해야 되고, 그 처분된 결정에 대해서 결과 통보 및 불복 절차 안내를 해야 하고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학교장 서면에 어떤 통보가 이루어지고, 불복 시에는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하고요. 9가지의 그 처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첫 번째는 서면 사과, 두 번째는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세 번째는 교내 봉사, 네 번째는 사회 봉사, 다섯 번째는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이때는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자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출석 정지, 일곱 번째는 학급 교체, 여덟 번째는 전학 처분, 아홉 번째가 퇴학 처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처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각 시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를 하여 학폭위 예방 대책에 대한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배움터 지킴이라든가 전문 상담사라든가 전문 집단 교사 등을 전문 인력 등을 좀 배치를 해서 채용을 하고 배치를 해서 이러한 청소년들의 선도, 교육적인 목적이 장려돼야 하고요.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어떤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받게 되는 행정사분들께서는 반드시 행정심판 전에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진술 내용을 확인하시고, 특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던 1차와 2차 회의록을 반드시 열람하셔가지고 이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즉 절차와 순서대로 잘 맞게 진행이 되었는지 내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서와 집행정지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고, 아울러서 여기에 따른 피해자든 가해자든 진술서, 사실확인서
탄원서 등도 증거 서류로 첨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이제 해당 학교의 어떤 답변 자료가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 서류를 포함해서 보충 서면을 제출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각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기일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피해자든 가해자 측의 부모들이 참석을 희망을 할 경우에는 구술심리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참석을 시키시면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업무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학교 폭력 있어서도 안 되고요. 발생한 경우에는 가해 학생이나 피해 학생에게 이 친구들이 살아야 될 어떤 인생이 더 길기 때문에 정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